예, 안녕하세요. 소프트캠프의 배환국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좀 많이 좀 헷갈려들 하시더라고요. 오늘 내일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세션들이 있는데요. 저희 지금 긴 시간 동안 지금 듣고 계시고 또 저의 세션 그리고 다음 세션이 이제 끝납니다, 오늘은. 근데 이 많은 세션들 중에서 보안 쪽 관련된 그 세션은 제가 설명드리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보안하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쉽게 그리고 가장 최신 트렌드인 제로트러스트 보안이 무엇이고 그런데 제로트러스트 보안을 좀 쉽게 간편하게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는 가상 브라우저를 활용한 간편한 제로트러스트 보안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간편하게 보안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제로트러스트 보안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안 정책 중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체 로드맵 중에서 제로트러스트, 그러니까 보안에 관련된 키워드들은 여기 제로트러스트, 그 다음에 공급망 보안 적용, 이쪽에 이제 2025년에 성숙 단계로 지금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올해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과기정통부에서 제로트러스트 보안, 그 다음에 공급망 보안의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캠프는 그 컨소시엄에 같이 들어가서 제로트러스트 보안의 실증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11월 달 정도에 아마 결과가 어느 정도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로트러스트 보안이 무엇이냐? 아마 앞으로 이 정책이 방향이 이거기 때문에 제로트러스트 보안이기 때문에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제로트러스트 보안하면은 절대 신뢰하지 않고 네버 트러스트하고 always verify 항상 검증을 하자. 어떻게? 명시적으로 이 사람이 맞는지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그 신분에 따른 많은 권한을 한 번에 부여하지 않고 최소한 권한을 주면서 침해를 가정해가지고 어떤 격리를 시키고 세그멘테이션을 하자는 얘기죠. 사실 이게 제로트러스트 보안하면은 이 원칙은 많이 들으실 겁니다. 들으셨을 것이고 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찌 보면은 그 은행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순하게 간편한 인증으로 패스워드 인증을 하면은 뭐 이체 금액이 뭐 100만 원, 200만 원만 되고 5천만 원 이상을 하면 OTP를 해야 되고 뭐 1억 이상을 하면은 뭐 신분 확인 전화가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권한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면서 그 억세스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부여할 수 있는 뭐 이체 권한의 이체 금액을 점점 높여주는 거죠. 이게 제로 트러스트 보안의 컨셉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이런 제로트러스트 보안이 근래에 그러면 왜 더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느냐 보게 되면은 경계가 없는 업무 환경이 이번에 코로나 시절을 또 지나면서 대두가 됐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렇게 경계 안에 모두가 어떤 IT 시스템도 있고 어떤 기기도 있고 사람도 있으면서 같이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사스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죠. 그리고 밖에서 나가서 일을 볼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또 문서들이 데이터들이 주고받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안의 이슈가 발생을 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신뢰할 수 없는 접속에 대한 이슈. 이 사람이 진짜 맞는 사람인지, 그 디바이스가 내부망에 들어와도 괜찮은 건지, 그 정보는 깨끗한 건지, 유용한 건지, 어떤 그 앱은 괜찮은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결국은 어떤 사용자, 디바이스 그리고 컨텐츠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제로트러스트 보안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런 제로트러스트 보안을 어디다 적용을 하는 게 원칙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로트러스트 보안을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명시적으로 확인을 하고 최소 권한을 부여하고 침해를 가져가는데 이건 너무 추상적이니까 좀 더 이제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 표준론에서 이제 만든 게 최소 권한을 부여하면서 네트워크를 세그멘테이션하고 리소스도 격리를 시키고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뭐 자동화하고 신원 확인하고 침해 가정하자. 이것도 들어보면은 일반적인 또 보안하고 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근래는 맨 처음에 제로트러스트 보안이 대두가 된 거는 한 뭐 오래됐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오래됐는데 근래 이제 용어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솔루션이 나온 게 이 네트워크 쪽이죠. 그래서 지금 시중에는 아마 네트워크 쪽에 대한 어떤 제로트러스트 네트워크 억세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오늘 저희가 이제 소개드릴 거는 리모트 브라우저라는 또 기술이 있다. 원격 브라우저 격리 기술로 또 제로트러스트 보안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런 제로트러스트 원칙을 어디다가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경계가 없기,
좀 순서가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로트러스트 가이드가 나왔는데요. 예. 지난 이번 여름에 과기정통부에서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이 1.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로트러스트를 적용하는 항목들이 6가지 항목이 있고요. 미국하고 다르게 시스템이라는 항목이 새로 좀 추가를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성숙되는 단계들을 쭉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복잡합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어디다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고민이 되게 되는데, 가장 이제 필요한 부분이 원격 근무죠. 원격 근무에서 외부에서 내부를 접속을 할 때 제로트러스트 보안을 쓰게 되면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방법이죠. 지금 현재는 외부망에서 내부망을 접속을 할 때 어떤 직원들의 어떤 접속하는 단말기에다가 접속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업데이트한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VPN을 통해서 VDI를 통해서 간접 접속하거나 아니면 직접 접속하거나 하게 되는데, 뭐 이것만으로도 보안에서 훌륭합니다. 그냥 접속하는 것보다는 훨씬 훌륭한데 뭐가 부족하냐?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 폴리시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명시적인 확인이라든지 침해를 가정하거나 최소 권한을 부여하는 게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 보안처럼 한 번 접속해서 다 들어간다는 거죠. 필요한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신원, 접근하는 리소스에 따라서, 그리고 각각의 어떤 보안들을 컨디셔널하게 조건부로 좀 더 강화하고 확인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보면은 컨디셔널 액세스 정책이 어찌 보면은 제로 트러스트 보안 아키텍처,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와 디바이스와 어떤 위치, 시간에 따라서 위험을 감지해서 달리해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조건부 정책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단순하게 아이디 패스워드나 어떤 신분 확인 한 번만으로 통과가 됐죠. 하지만 만약 조건부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은 조건부 정책의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어디 뭐 중국에서 접속을 한다, 아니면 왜 주말에 접속하지? 평소에 접속하는 패턴과 다르게 접속했을 때는 다르게 한 번 더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들, 사용 정책들을 바꿔줘서 또 권한을 낮춰주거나 아니면 추가로 신분 확인을 더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해주는 게 제로 트러스트 보안의 조건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로 트러스트 보안의 아키텍처 기본적인 구성이 있습니다. 회사에 엔터프라이즈 리소스가 있고요. 이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를 누군가가 접속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주체가 되겠고, 그 사람이 직접 접속할 수가 없고 어떤 디바이스를 통하겠죠. 어떤 시스템을 뭐 노트북이 됐든 뭘 해서 통해서 접속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트러스트 구간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서는 폴리시 디시전 포인트라고 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을 하죠. 그렇게 됨으로써 폴리시 인포스먼트 포인트, 정책을 집행하는 포인트에서 어떤 식으로 리소스에 접근을 한다는 걸 결정을 해서 트러스트한 구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밑에를 이제 데이터가 오가는 데이터 플레인이고요. 위에는 컨트롤을 해주는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오게 되는, 이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조건부 정책하고 연결을 하게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회사 내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리소스들이 있게 되고요. 이런 리소스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PEP, Policy Enforcement Point가 있고요.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컨디셔널 액세스를 판단하는 엔진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디바이스를 가지고 접속을 하냐에 따라서 그 내용 자체를 스레드 인텔리전스에 확인을 해보고 신원을 확인하게 되죠. ICAM이라는 아이덴티티 크레덴셜 액세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외부에서 업무 시간 외적으로 이상한 행동으로 접속을 한다. 기존에는 그냥 패스워드로만 하고 단순한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을 더 요청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서 OTP를 한다든지 휴대폰 문자 인증을 한다든지를 요청하게 되고요. 그걸 이제 만족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를 진입을 하게 되죠. 사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하거나 어떤 업무 시스템을 접속을 하게 되면은 다시 또 물어봅니다. 이 사용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벤트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죠.
판단해서 각각의 그 판단된 거에 따라서 액세스하는 것들을, 내용들을 다시 달리 바꿔주는 거죠. 서버 사이드에서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내용을 뭐 암호화해준다거나 아니면 거절한다거나 읽기 전용으로 만든다거나 해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자한테는 뭐 그런 내용을 차단됐다고 알린다거나 아니면 알람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동적으로 항상 그때그때마다 이벤트마다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주는, 이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의 핵심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컨셉적인 부분이고요. 이걸 실제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아키텍처를 리스트에서 또 제시를 했는데요. 4가지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의 데이터 리소스에도 게이트웨이라는 어떤 뭔가를 게이트웨이를 두고, 그 다음에 액세스하는 디바이스 쪽, 시스템 쪽에도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이런 양쪽에 설치하는 에이전트 게이트웨이 방식 모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게이트웨이를 하나 가지고 여러 리소스들, 기업의 여러 리소스들을 관리해주는 그 게이트웨이, 엔칼리브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게이트웨이로 싼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랑 리소스에 설치 안 하고 중간에다가 게이트웨이 포탈이라는 놈을 두어서 이쪽에서 정책을 이제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샌드박스 방식이죠. 지금 현재 VDI 방식입니다. VDI로 쌓아가지고 접속하는 방식이 있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건 이제 기존 샌드박스 기존 방식이고, 이 위에 두 방식은 기존의 업무 시스템도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도 시스템에도 뭔가를 설치해야 되고 좀 약간 복잡하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세 번째 모델. 세 번째 모델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 포탈 방식으로 놓게 되면은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도 그렇게 크게 건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접속하는 시스템도 그대로 두면서 중간에서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해주는 방식. 이게 간편하게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구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족시키는 게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이 이 중앙에서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기술이란 건 무엇이냐? 어떤 디바이스가 업무 시스템이라든지 인터넷에 접속을 할 때 쿠버네티스 환경의 컨테이너에다가 접속을 대신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컨테이너에서 크로미엄 엔진을 컨테이너 안에다 만들어가지고 대신 접속을 하고, 그 접속된 화면을 픽셀 스트림으로 사용자 브라우저에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옛날에 그 VDI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을 대신 접속하고 데스크탑 전체 화면을 보내준다면, 이거는 브라우저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브라우저만의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사용자 PC에는 똑같은 브라우저가 되고요. 그래서 접속이 끝나면은 저 컨테이너는 폐기를 합니다. 그리고 접속이 또 요청이 되면은 각각마다 또 각각 그때마다 만들어가 접속을 해주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양쪽 사이드, 이쪽 그 디바이스가 됐든 또는 인터넷에 악성 코드가 있든지 간에 양쪽을 서로 간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가트너에서는 이 브라우저 격리 기술이 VDI랑 비슷한 어떤 그 보안 효과를 내면서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SASE라든지 시큐리티 서비스 엣지에서의 어떤 중요한 기술 요소 중에 하나라고 가트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원격으로 접속하는 모델에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기술을 접목을 하면 이와 같이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기존의 업무 시스템에 접속을 할 때 신뢰할 수 없는 디바이스가 외부에서 접속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때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을 통해서 대신 접속을 해서 화면만 보여준다면 굉장히 간편하게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는 제로 트러스트 컨디셔널 액세스 정책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이점은 외부 접속하는 디바이스에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만 있으면 되는 거죠. VPN도 없고요. VPN 대신에 HTTPS 통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기존의 업무 시스템에 수정이 없습니다. 수정이 없으면서 그 업무 시스템들의 어떤 추가적인 인증 요구, OTP라든지 SMS 인증도 앞단에서 먼저 수행을 해서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컨트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 뒷단에 그 VPN으로 접속을 하면 아시겠지만 네트워크가 터널링 돼서 다 보이는데 네트워크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화면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업로드 다운로드도 전부 다 그 백신 검사나 뭐나 중간에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웹보안, 밖에서 볼 때는 스크린에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찍는다든지, 그래서 캡처를 하면 누군지 알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는 그 임시 파일들, 소스 보기도 아예 가려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기존 업무 시스템에 수정 없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제약사는 웹 기반 시스템만 가능하다는 거죠. VDI는 CS 프로그램도 가능하겠지만 얘는 이제 웹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최신 보안 모델인 RBI랑 제로 트러스트 컨디션 억세 정책을 구현한 시큐리티 서비스 엣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의 그 기술이 저희 소프트캠프만이 하느냐 보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 조사 기관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평균 그 성장률이 높습니다. 한 30%씩 계속 커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해외의 보안 업체들은 전부 다 지금 이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기술을 라인업을 해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그 제품의 라인업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에서는 저희 소프트캠프가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보안 기술이라기보다는 IPTV 기술입니다. 브라우저의 화면을 브라우저로 전송해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IPTV 기술 회사에 투자를 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 경쟁이 국내에도 이제 저희만 있다라고 하면 시장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IPTV 회사인 에어코드에서도 이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시장이 계속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이 시장이 형성이 돼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기술의 어떤 경제성에 되게 되면은 전통적인 그러니까 VDI를 통해서 외부에서 내부 접속할 때는 뭐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다 필요하죠. 하지만 RBI 기반에서 접속하는 거는 뭐 OS 라이센스도 필요 없고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도 필요 없고 간편합니다. 굉장히. 전부 다 대부분의 오픈소스, 크로미엄 엔진의 쿠버네티스를 쓰기 때문에 오픈소스이고요. 라이센스가 외국에 나가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뭐 4코어, 2코어, 뭐 메모리도 VDI 같은 게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세션당 1코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동영상까지도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이제 온북이라고 해서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말기, 노트북 가지고 사내에서도 쓰고 또 인터넷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좀 추진이 되고 있는데 VDI랑 같이 응용을 하면 VDI는 VDI대로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온북으로 VDI 접속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냥 웹만 접속한다 그럴 때는 온북으로 저희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을 접속을 하고 그 안에 웹디스크, 웹 편집기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수월하게 그러니까 VDI의 부하를 좀 많이 줄여서 구축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 내부에 저희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을 통해서 인터넷을 접속을 한다 그럴 때는 대신 접속을 해서 화면을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파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브라우징만 하는 게 아니라 파일이 있겠죠. 그 파일을 뭐 편집하거나 열람하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유통하고 싶다 그럴 때는 웹디스크를 같이 제공하고 그 웹디스크에 저장을 해서 한컴 웹오피스랑 저희가 지금 제휴가 되어 있는데요. 웹오피스로 이제 편집을 합니다. 그러면 굳이 내부의 자료교환 체계로 반입하지 않고도 편집을 할 수 있고 유통을 할 수 있는 거죠. 유통을 어떻게 하느냐? 자료교환 체계를 안 했는데 링크를 주면 됩니다. 여기 웹디스크에 링크를 다른 분들한테 주면 편집도 공동 편집이 되고 같이 이제 내부에서 반입 안 된 상태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이제 내부 업무 시스템에 들어올 때 이때는 이제 보안이 좀 더 강화가 됩니다. 먼저 접속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들, 사용자 로그인 하게 되면 접속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들이 쭉 아이콘들이 나오고요. 접속을 하게 되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제로 트러스트 컨디셔널 억세스 정책에 따라서 뭐 OTP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SMS를 요구할 수도 있고 정책을 이제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대신 접속을 하고 이 접속 때도 또 IAP라고 아이덴티 어웨어 프락시라는 기술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좀 더 그 SDP 효과처럼 나뉜다는 거죠. 내부 업무 시스템 자체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내부의 업무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나 이런 것도 웹 오피스를 통해서 편집하고 저장하고 온북이라든지 외부의 단말기에는 저장이 안 되죠. 흔적이 없는 거죠. 어떤 설치 프로그램 자체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이제 클라우드 개발자들이 많이 내부에서 들어와서 개발하는데 망분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제 그 패키지라든지 뭐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는 따로 관리를 하면 되겠고 개발자들이 샘플 코드를 봐야 되는데 그 샘플 코드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을 통해서 샘플 코드를 보고 개발자 PC에서 그래서 그거를 소스 코드, 샘플 코드를 텍스트니까 텍스트만 복사 붙여넣기를 허용을 해주면 간단하게 개발자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개발들을 좀 쉽게 용이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메일 같은 거 쓸 때도 지금 VDI랑 해서 망연계, 뭐 메일 연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외부 인터넷 메일들을 볼 때 로컬 브라우저에서 안에 어떤 그 인터넷 브라우저를 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뭐 똑같이 거기 들어가 있는 전부 파일들은 웹 오피스를 통해서 편집하고 열람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됨으로써 내부 유통도 번거롭지 않고 쉽게 그리고 그 망연계를 안 통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저희가 이렇게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은 굉장히 간단한 기술입니다. 직접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층에 데모 전시 부스에 데모지를 지금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조그마한 노트북에 이런 노트북에다가 뭐 그루모이스를 설치해서 온북처럼 한번 효과를 내 가지고요. 키면 이렇게 됩니다. 왼쪽에 업무 환경 접속을 누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 자기 접속할 수 있는 그 업무 시스템들 아이콘들이 쭉 나와서 눌러서 들어가고요. 인터넷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제 리모트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이런 노트북을 저희가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직접 체험해서 저희가 대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2층에서 신청을 하시면은 뭐 충분한 수량이 있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것도 뭐 한 20대 정도 갖고 왔는데 더 저희가 더 준비를 해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해주시면은 관심 있으시면은 부담 없이 저희가 대여를 해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써보시면은 이게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이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온북을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비용을 절감하면서 쓸 수 있지 않나 라고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